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집안 거실이었나요? 동네 경로당이었나요? 단골 식당이었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찾아가는 모임 자리였나요? 우리는 흔히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활기찬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활기차게 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물들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효과라고 합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에 놀랍도록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분위기, 그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에너지, 그 공간에서 반복되는 대화와 행동들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극, 자녀 양육의 에너지, 사회적 역할의 바쁨이 여러 방향에서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노년기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계십니까? 그 장소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 5가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장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공간들은 자주 머물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노후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지금 내 하루의 시간표를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나면 항상 누구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저 집 아들이 어떻다더라,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더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다더라. 자식 이야기, 이웃 이야기, 남 흉보기, 세상에 대한 불평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대화가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모임, 불평과 불만이 줄을 이루는 자리. 이런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해소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불쾌함이 남고 왠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험담과 불평이 가득한 공간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 공간에 자주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 대화에 동참하게 되고 점점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굳어집니다. 어느 순간 모임에서 나온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자신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남을 흉보는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 자리에 없을 때 나 역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관계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심리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감정 전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뇌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합니다. 불평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공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내 감정도 서서히 그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이유 없이 짜증스럽거나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노년기의 시간은 정말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이야기, 험담, 불평으로 채우다 보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모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거나 지역 공동체의 일부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임에 가는 빈도를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방향이 험담으로 흘러갈 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같은 말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과의 만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그 자리를 채워보세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 공간에 머무는지가 결국 내 생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있다가 어느새 주문을 하고 있거나 나들이 삼아 갔던 대형마트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이 구입하고 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장소들은 처음부터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소비 유발 장소들이 있습니다. 종일 켜져 있는 홈쇼핑 채널과 TV 쇼핑 프로그램이 첫 번째입니다. 노년기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TV를 켜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채널은 지금 바로 주문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친다는 심리적 압박과 함께 상품을 보여줍니다.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구매 충동이 생깁니다. 실제로 필요도 없는 건강용품, 주방용품, 의류들이 집 안 한켠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가는 대형 마트나 아울렛입니다. 장을 보러 간 것인데 필요 없는 것들까지 장바구니에 담기기 쉬운 이유는 이 장소들이 동선과 진열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거 언제 또 살 수 있겠어.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써도 되지라는 생각이 충동 구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체면 소비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모임에서 더치페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더 내게 되거나 손자녀에게 뭔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지인이 좋은 식당을 제안할 때 따라가게 되는 상황들. 이런 자리들이 반복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쌓입니다. 왜 이것이 노년기에 특히 더 문제가 될까요? 노년기에는 수입이 고정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노후 자산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자산이 만드는 불안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과소비는 물건만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집 안에 가득 차면 생활 공간이 좁아지고 정리 부담이 늘어나고 심리적으로도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홈쇼핑 채널을 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그 시간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동네를 걷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마트에 갈 때는 살 것을 미리 메모해서 가지고 가고 메모에 없는 것은 다음해로 미루는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모임에서 소비 압박을 느낄 때 저는 오늘 이만큼만 쓰기로 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저 사람 자식은 저렇게 됐는데 내 자식은? 저분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지? 만나기 전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험. 이런 경험이 반복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세 번째 장소입니다. 비교를 자극하는 장소는 특정한 종류의 모임에서 자주 형성됩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여행 자랑이 주된 대화의 패턴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황을 나누는 것처럼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각자의 삶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공간이 노후 행복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비교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지금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살만하고 충분히 소중한 것들이 곁에 있는데 비교의 눈으로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남보다 자식이 조금 덜 성공한 것 같고 남보다 형편이 조금 덜 여유로운 것 같고 남보다 건강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에서 생기는 결핍감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하거나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거나 자신의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지금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닫힙니다.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밥, 오늘 만난 소중한 사람, 오늘 느낀 햇살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비교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교가 자주 일어나는 모임에 가는 빈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 대신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활동하는 자리 또는 서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더 진솔한 관계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대신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거기에 있는 진짜 풍요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간이나 움직이셨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특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빠르게 삶을 무너뜨리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종일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집안 소파 앞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거나 화투나 장기를 두며 종일 앉아 있는 경로당의 한 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공간. 이런 곳들이 노년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적인 활동도 점점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당과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아무런 자극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뇌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생각하는 자극이 없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이것이 치매 위험과도 연결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기력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 좋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 무기력함이 깊어지면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고 노년기 우울증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면 리듬이 깨지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하루의 구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의 구조가 없으면 삶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최소 30분 아니면 10분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손을 사용하는 취미를 갖거나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드세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고 쉬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노년기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움직이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운 모임이 있으신가요? 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가고 싶지는 않고 다녀오면 기운이 빠지는 그런 자리.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모임, 억지로 맞추어야 하는 만남,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는 자리. 이런 곳이 오늘 이야기할 5번째 장소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가 모이는 장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어지는 의무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 나가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관계가 나빠질까봐 체면 때문에 참석하는 자리들입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진심 어린 대화가 나오기 어렵고 형식적인 이야기들만 오가다가 끝납니다. 또는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이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임 전체가 긴장되고 그 사람을 피하느라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반복되는 자리. 그리고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해야 하는 관계의 자리도 있습니다. 한쪽만 이야기하고 한쪽만 들어주는 관계, 내 이야기는 별 관심 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관계에서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 이런 자리를 계속 가게 될까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불편한 관계라도 붙잡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래된 인연에 대한 의리감, 남들의 시선에 대한 신경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 반복적으로 가는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감정적 피로가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만성적인 감정 소모 상태가 되고 이것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이 나빠지고 전반적인 활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와 활동에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 에너지를 쏟고 나면 정작 만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모든 모임을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는 빈도를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4번 가던 것을 2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시간에 만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과의 만남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해보세요. 같은 취미를 나누는 사람들,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새로운 인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을 더 소중하게 대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장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험담과 불평이 가득한 모임, 과소비를 부추기는 장소, 비교하게 만드는 자리, 하루 종일 앉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공간,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가 모이는 자리. 이 중에서 이건 내 이야기인데라는 생각이 드신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 깨달음이 이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의 결과입니다. 장소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매일 가는 장소,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나누는 대화, 매일 하는 활동. 이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서 결국 노후의 삶 전체가 됩니다.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 조용히 쌓여서 나를 만들어갑니다. 노년에는 사람보다 장소를 먼저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 장소에서 어떤 에너지가 흐르는지가 그 만남의 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환경 안에서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신을 성장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공간을 찾으세요.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곳,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공간들이 노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운 모임 하나를 이번 달에 한번 빠져보거나, TV 앞에 앉아있던 시간 중 30분을 동네 산책으로 바꿔보거나, 비교하게 만드는 자리에서 돌아온 날,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6개월 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람보다 먼저 머무는 장소를 바꾸십시오.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의 나를, 5년 후의 나를, 남은 삶 전체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행복도 달라집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따뜻한 공간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공간이 여러분의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